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하나 에피소드 올렸는데 오늘은 어찌 하다 보니 이제 두 개를 올리게 됐네요. 잠시 후면 한 30분 우리 시간으로 한 3-40분 후에 이제 브렉시트 투표도 드디어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 하기 전에 일단 오늘 경제 얘기 관련해서 하나 에피소드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한두 달 전에 저희 카페에다가 올렸던 글인데,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또 그쪽에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외국의 미친 집값입니다. 그 제로 헤지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3월 30일 날 나왔던 기사네요. 자, 이제 물론 극단적인 사례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집값 버블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큰 돈이 이제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너무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그 아주 몇 가지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지금 캐나다 밴쿠버의 포인트 그레이라는 지역에 나온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매매가가 얼마일까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부분 이런 집들이 지금 외국에 되게 많대요. 사놓고 그냥 관리는 안 하는 겁니다. 뭐 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이 산 집들의 경우 이제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들이 이제 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뭐 제대로 관리는 하지 못하고, 뭐 세 주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폐가가 되어가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2층짜리 집 되게 뭐 평범합니다. 뭐 이렇게 근사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뭐 지금 잡초들도 엄청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이 집의 매매가가 250만 달러랍니다. 자, 캐나다니까 뭐 캐나다 달러겠죠. 뭐 이게 이 기사상에서는 이게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250만 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0억은 넘는 거죠. 뭐 캐나다 달러로 치면 한 22억, 3억 정도 될 거고, 미국 달러로 하면 28억, 9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지금 밴쿠버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자, 이거는 되게 또 황당한 건데, 자, 지금 이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다시피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까지 몇 개 걸어 놓고, 그 베개 뒤에다가 뭐 물건 몇 개 좀 쌓아놓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런던에 있는 어떤 2층집이니까 그 집 안에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방으로 개조를 했대요. 그래서 새를 놨답니다. 마치 옛날에 해리포터가 영화 해리포터에서 이런 집이 나왔었죠. 해리포터가 이런 데서 살았죠. 말 그대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우리나라 뭐 고시원보다도 못하죠. 그냥 이불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꼭 관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월세를 놨다는데, 이 월세 가격이 얼마냐면 500파운드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에요. 자, 런던도 그 살인적인 물가로 되게 유명하죠. 게다가 또 부동산 땅값 엄청나답니다. 이건 황당하죠. 자, 이건 텐트입니다.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쪽인데요. 어떤 가정집에 그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하나 떨렁 설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박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텐트에서 잘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신 돈을 달라. 특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멀티탭 하나 끌어다 준대요. 그래서 뭐 핸드폰 충전하고 뭐 컴퓨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제공. 뭐 집에서 와이파이 쓰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뭐 신호가 오나 보죠. 그리고 하루 1일 1회 샤워 제공. 하루는 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샤워를 해도 된다. 거기까지는 뭐 이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거는 이제 월세도 아니고 일세랍니다. 일세. 말하자면 일종의 그 뭐 모텔 숙박과 비슷한 거죠. 이 숙박비는 하루에 46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3,000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또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때 경쟁이 붙었다는데, 그 이후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못하게 했답니다. 이건 너무하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데요. 여기 막 강아지들도 있고 밤에 강아지들에게 물릴지도 헐. 아이고. 근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예요.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나무로 된 무슨 상자 같은 거죠. 그 안에 뭐 이렇게 여기 침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상도 놨네요. 자,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남의 집 거실에 나무 박스로 이렇게 임시 방을 만든 거래요. 예. 말 그대로 큰 거실에다가 한가운데에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걸 세를 주고 있답니다. 월세를 주고 있대요. 이 규격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제 피트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미터로 환산한 건데요. 높이는 1.37m. 그러니까 이제 서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길이는 2.43m.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누우면 이제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비는 1.6m입니다. 1.06m입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기사상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역시 땅값이 아주 무지막지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곳의 월세 가격 얼마일까요? 400불이랍니다. 약 46만원. 아이고, 저는 진짜 호화 맨션에 살고 있는 거네요. 이런 데에 비하면. 그래서 다음은 한번 몰기지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경제 관련된 소식을 접하다가 이제 몰기지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모기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모기지 론이니 뭐 서프라임 모기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금, 융자금, 주로 이제 주택담보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기지 론, 이게 론은 이제 대출, 빌려주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기지 론 하면은 주택담보 대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몰기지 레이트 하면은 대출 금리, 뭐 이런 것들 뭐 집 사느라 대출 받아보신 분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 2007년 8년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져왔었던 사건이죠. 자, 서브프라임, 서브는 이제 아래라는 뜻이고 이제 프라임 하면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프라임, 예를 들어서 프라임 고객은 아주 훌륭한 고객, 이 사람은 돈을 대출해줘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브프라임은 그것보다 아래인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도 이거 갚을 수 있을지, 갚을 능력이 될지 사실 되게 불투명한 그런 고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객들에게도 마구마구 돈을 빌려줬었죠. 아, 지금 집 사라. 집 사면은 무조건 이거는 성공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돈을 뭐 예를 들어 몇 배로 불려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에 이제 대출을 남발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자,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그때 막 터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여러 기업들이 막 쓰러질 뻔, 주로 이제 금융권 기업들 뭐 하나 둘씩 쓰러질 뻔했고요. 뭐 몇 개는 이제 쓰러졌고 뭐 메릴 린치 같은 거, 뭐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것들 다 망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베일 아웃을 해줬죠.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다 구제해줬습니다. 그래놓고선 그 이제 망할 뻔했던 그런 금융사들은 이제 연말 성과급 잔치를 하고요. 그 돈으로.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는 이제 베일 아웃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터지면 베일 인을 할 것이다. 다음에 은행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베일 인을 할지도 모른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돈을 맡긴 예금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이미 다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러 국가에서.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기지란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요. 이제 경제 용어죠. 자, 근데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dead pledge, 즉 dead 죽음, 그리고 pledge 맹세, 죽음의 맹세라는 뜻이래요. 네. 지금 mort라는 단어가 이제 dead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고 이제 gage라는 단어가 이제 pledge 어떤 맹세하다, 뭐 약속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죽음 플러스 맹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재수 없는 단어를 이렇게 모기지에다 쓰냐 하면은, 자, 빚을 완납하거나, 그렇죠,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 빚을 완전히 갚았어요. 또는 빚 상환이 불가능해질 때, 어쨌든 그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 계약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종료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몰기지를 이제 담보 대출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부동산 버블은 죽음과 직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막 불길한 생각까지 드네요.
예. 지금 mortgage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 다른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제 mortal, 이제 인간을 보통 모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다.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를 모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거의 반대말 immortal, 그러니까 immortal, 그거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멸의, 불후의, 영원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적 존재, 그걸 이제 immortal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몸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탈입니다. 물질계에서의 인간은 모탈이죠. mortally wounded, 치명상을 당한. 자, wound, 이제 이게 상처를 입었다,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뜻이죠. mortality 하면 이제 사망률, mortuary, morgue 하면 이제 영안실, 전부 다 죽음과 관계됐죠. mortician, 장의사, 그렇죠? 이제 시신을 처리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장의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postmortem, 부검. 자, 그러니까 post는 뭐뭐 이후에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postmortem, 부검이다. 이제 동사로서 mortify, 굴욕감을 주다, 몹시 당황하게 만들다. 그리고 원래 의미는 14세기에는 그냥 냅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mortgage가 이런 단어들,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들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The Human Bubble. 자, 이거는 제가 경제 관련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이제 즐겨 찾아가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제 그레고리 매너리노라는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이 사람이 트레이더거든요. 이제 금융상품 트레이더, 뭐 옵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 같은 것들을 전해줘요. 이제 특히 주로 경제 관련된 분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 매일매일 하게 시작을 했고요. 저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전에 작년이네요. 그죠? 2015년 6월 11일 날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이 기사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제 말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글로벌 데트, 그 세계 빚이죠, 빚과 휴먼 버블. 자,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경제 용어죠. 이제 버블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버블이 이제 커지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속은 없고 그 안에 공기밖에 없잖아요. 이제 풍선처럼 이게 계속 커지다가, 즉 실제 가치보다도 그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다가 결국엔 이제 터지는 것이 이제 버블이잖아요. 이 버블이 터졌을 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자, 근데 그래서 뭐 주택시장 버블, 뭐 부동산 버블, 뭐 주식에도 버블이 있을 수 있고, 뭐 화폐, 뭐 각종 상품 이런 것들 다 이제 버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터졌을 때 이제 폭락하고 그 이후에 또 재건을 통해서 다시 또 버블을 일으키고, 이런 버블과 뭐 폭락, 뭐 이런 그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지금 그 매너리노 씨가 휴먼 버블이라는 말을 썼어요. 휴먼 버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대, 지역,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버블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자연의 섭리와도 가까워요.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반드시 터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그 거품이 클수록 그 여파도 크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버블이 조금 있었을 때 터지면은 그만큼 받게 되는 고통도 적은데, 버블이 아주 큰 상태에서 터지면은 더더욱 그 여파가 크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떨어지는 건 다르죠. 2층에서 떨어지면은 가벼운 부상을 입겠지만 10층에서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부상을 입거나 뭐 죽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음모론적인 얘기인데요. 자,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이제 그 좋은 의미에서 엘리트라기보다도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배자들, 그런 차원에서 쓴 엘리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EL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EL이 그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엔젤들의 그 엔젤 끝에도 EL이 있고요. 실제로 그 유명한 대천사들 이름 보면 다 끝에 EL이 붙잖아요. 그래서 뭐 미카엘 하면은 뭐 신과 같은 자, 뭐 가브리엘, 뭐 라파엘 등등. 어쨌든 엘은 신이라는 뜻이고, 이제 뭐
그 여기서 유래된 말로 뭐 엘더, 원로, 엘리베이트 이렇게 띄워주다, 높여주다, 일렉트 선출하다.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나 뭐 정부 관리 같은 것을 이제 선출함으로써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제 올려주죠. 그리고 엘리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트는 자기들이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을 무식한 너희들 일반 대중을 대신하여 대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 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엘리트라는 것은.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봤습니다. 자, 이 무한 에너지, 뭐 소위 말해서 프리 에너지라고 하죠. 프리 에너지가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 자, 이 무한 에너지가 이제 막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옛날 거의 이미 100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무한 프리 에너지에 대한 많은 이론을 발전시켰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상용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짜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 것이 이미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이제 프리 에너지 그때 개발할 당시에 거기다가 제동을 건 게 아마 JP 모건이죠. 그 JP 모건 실제 뭐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회사의 설립자. 자, 이게 만약에 프리 에너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건 돈은 누가 버냐? 뭐 그런 이유를 대서 그거를 사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이렇게 중단하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죠. 뭐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무한 에너지가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자, 또 두 번째, 기아, 빈곤, 전쟁, 질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 기아, 우리 사실 먹을 거 넘쳐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년 인류가 내다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 한 끼를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자, 빈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금전적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공평하게 이제 분배했을 경우에 전부 다 백만장자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곤이라는 것도 사실 만들어진 거죠. 자, 전쟁 끊이지 않죠. 항상 누군가는 이제 전쟁을 획책합니다. 어쨌든 기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빈곤 때문에 죽는 사람 많죠. 전쟁 때문에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 질병.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뭐 심지어 암 같은 것도 이제 자연치료법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1920년대에 뭐 로열 라이프라는 전기공학자가 이제 뭐 주파수 파동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하는 기법도 개발했고 그 당시 실제로 주류 의학계에서도 그 실험에 같이 참가하면서 이제 인증까지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로열 라이프에 대한 그 의사들의 이제 의사들의 지지가 전부 다 철회되고 이 사람 연구소 불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연구 결과가 전부 다 소실되고 이 사람은 거의 뭐 상하에서 매장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진짜 왜 그 현대 의학이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왜 아직도 어떤 암 같은 것들 왜 치료가 되지 않고 있을까?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 자, 이 경제 악화되는 것이 물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붐을 일으켰다가 버스트를 또 이제 폭락을 유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사이클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돈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떼부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그 가진 자들, 소위 말하는 그 자기가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를 독식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무한 에너지가 누구에게나 가용했을 때, 기아, 빈곤, 전쟁, 질병 이런 거 없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도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레고리 매너리노 씨가 이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로벌 데트. 자, 우리가 이제 그 가계 빚이니 뭐 국가의 빚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버블을 이루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따라서 동시에 인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버블이죠. 그래서 이 매너리 씨의 주장은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휴먼 버블도 같이 터질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다음번 세계 경제가 왔을 때 이제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폭락하게 될 때 인간의 인구 수준도 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여파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음 보면은 이건 저 인터넷 찾은 건데 파퓰레이션 버블입니다. 휴먼 파퓰레이션. 그 서기 1년부터 2050년까지 물론 이건 예상치지만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구의 증가와 함께 빚도 이제 국민들이 진 빚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물론 이제 매너리 씨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뭐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료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애를 안 낳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쁜데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집값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집도 사지 못하는데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뭐 애를 낳을 겨를이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인구를, 자,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경제 상황 악화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악화되면은 물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렉시트 투표도 시작되고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큰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오전에 전해드렸던 에피소드에서 이제 조지 오웰의 1984, 뭐 얼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뭐 이런 그 작가들이 그렸었던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계획이 뭐 꼭 반드시 성공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기보다도 일반 민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가급적이면 이제 가계 빚 같은 거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불필요한 도박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예를 들어서 섣불리 부동산 시장에 대출받아서 뛰어든다라든지, 제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한, 특히 뭐 옛날 같았으면 몰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그렇죠. 뭐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돈을 이제 저축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이게 가면 갈수록 소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것들 많이 사게 됩니다. 뭐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예전보다 나아졌죠. 예. 저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이유와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정신만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근데 정신적으로 좌절을 하고서 이제 패배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